그래?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똥과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를 제작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상담 실장분들의 연봉에 있어서 상담 동의율이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동의율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쪽지로도 주시고 카톡으로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상담 동의율이 제가 그 표에서는 한 70% 정도가 나오면 억대 연봉이 충분히 무난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환자 10분이 오면은 한 9분 정도는 치료를 시작하면 저는 90%인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연봉이 한 3억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확한 우리가 상담 동의율에 대한 좀 개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동의율을 산정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툴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유를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툴을 나눠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상담 동의율을 직접 한번 산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표를 통계를 잘 만들어서 연봉 협상에 써서도 좋고 그 다음에 원내 어떤 환자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상담 동의율이라고 하는 건 환자분이 치료를 시작한 사람이 다 성공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개념은 그냥 소개로 오셨던 무작위로 오셨던 원장님이 진단을 내리시는 어떤 치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치료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단 비용 대비 실제로 환자가 비용을 수락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10분이 오셔가지고 10분 다 간단하게 검진하고 작은 충치 정도는 했는데 다른 거는 이제 전혀 안 했다라고 하면 100%가 아니라 처음에 진단이 나온 어떤 금액 대비 실제로 환자분이 동의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툴을 제가 좀 나눠 드리면서 꼭 이 툴을 쓰실 필요는 없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나름 더 분석을 하시겠지만 일단 상담 동의율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은 또 절대적으로 누가 정한 건 아닌데 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꽤 합리적이라고 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나눠드린 어떤 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기입을 하는지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보시면 2019년 11월 상담 분석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11월이 안 됐어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10월 달이니까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툴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내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셀이 있고 이 조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입하는 부분은 내가 수치를 넣거나 이 단추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임의로 조작이 안 됩니다. 셀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예. 확대를 너무 크면 그러니까 150% 정도. 예, 이러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다. 그죠? 자, 제가 일부러 좀 실제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임의로 쭉 넣은 거예요. 실제 환자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일단 사용법 그냥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날짜에는 2019년 11월이니까 이거는 조작이 가능해요. 11호 해도 되고 11로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해당 월에 대한 걸 쓰고 여기 날짜는 뭐겠어요? 111, 22, 44, 44, 45. 예.
이게 그 날짜예요. 11월 1일에 온 환자가 3명이 있었고 2일에는 2명, 3일에는 1명도 안 왔죠. 실제로 11월 3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가 없겠죠. 그리고 날짜를 쭉 적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순번이고, 그리고 이제 6일 날 환자가 또 왔다. 그러면 그냥 6이라고 적어요. 이 괜히 뭐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불필요한 문자 많이 적는 걸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숫자는 최대한 단순하게 적어 놓으면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자를 우리가 신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신환이 만들어지면 차트 번호가 이제 새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일 마지막이 20121이니까 당연히 차트 번호는 20122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는 이제 드롭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우리 치과에 이 환자가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걸로 할까요? 네, 그냥 기타로 할게요. 기타. 이 해당이 안 되는 거. 네, 기타. 자,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당연히 보통 한 가지만 치료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뭐 인레이나 크라운, 임플란트까지 섞여 있는 경우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플란트하고 교정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걸 우선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한 개 있고 크라운이 2개 있어도 일단 임플란트 환자로 우리가 넣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진단 금액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단 금액은 아무런 사심 없이 우리 원장님이 환자의 구강 상태를 봤을 때 어, 이건 치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범위가 있을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진단은 의사 영역이기 때문에 이 진단 금액은 내가 어떤 원장님과 일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금액을 많이 뽑는다고 나쁜 의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든 이게 예방과 과잉은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의 치료를 하시는 원장님이라면 당연히 진단 금액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좀 망가진 거 위주로 환자의 CC 위주로 진단을 하시는 원장님이 이 진단 금액 자체가 되게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뭐 하나에 뭐 크라운 2개 하고 기타 치료해가지고 치료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한 250, 한 둘, 셋, 넷,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어요. 참 치과는 이게 비용이 그죠? 비쌉니다. 먹으면 조금씩.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보니까 이 환자분이 딱 봤을 때 나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요거까지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단 내린 건 이거지만 내가 상담을 한 금액은 15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한 치료에 대한 건 내가 아예 상담조차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한 금액인데 이 중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하실 수도 있고 뭐 일부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150만 원인데 어느 정도 비용을 다 하시기로 했는데 비용을 조금 배려를 해드려서 140만 원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돈이 얼마 없으셔가지고 10만 원만 내고 가셨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계약금처럼. 자, 그리고 이제 이 결제 방법은 역시 드롭 단추죠. 카드, 현형, 현금이 있는데 여기서 현형은 그 연예인 이름이 아니고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금을 내셨는데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그 다음에 뭐 환자분이 나는 뭐 영수증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의무 발급이 아닌 경우에 뭐 액수가 적을 때는 현금으로 기입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뭐 현형으로 했다고 치고요. 어쨌든 150만 원 중에 140만 원에 결국은 조금 DC를 해드렸긴 했지만 전체 치료를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전체 동의에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동을 조금 할게요. 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꼭 특정 사유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왜 기타로 들어갔는지. 만약에 기타가 아니고 뭐 여기 소개, 지인 소개로 왔다. 직원 소개로 왔다. 가까워서 인터넷 소문, 간판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지인 소개로 왔다 하면은 뭐 특별히 남길 필요가 없지만 여기 기타 같은 경우에는 요 위쪽에
비고란에 잘못 오심 적혀 있죠. 실제로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치과랑 이름이 비슷한 치과에 어,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온 것도 우리 인연인데 한번 뭐 검진 받아보시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쿨하게 그렇게 한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못 오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중에서 이제 구한 분이신데, 예를 들어서 40만 원에 이렇게 돼 있어요. 40만 원에 제가 또 이동해야 되겠네요. 40만 원에 이렇게 동의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되게 좀 적죠. 그래서 40만 원이 전체 동의가 되고, 또 특이한 점은 여기 치아 교정. 치아 교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통 진단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진단 금액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했고, 여기 교정이라고 해놔야지 진단 금액 대비 액수가 되게 적은 거에 대해서 검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체 동의가 있고 부분 동의가 있고 재고 거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고라고 하는 건 고민한다는 거죠. 거절은 안 하시는 거고, 부분 동의는 일부만 하는 거고. 이걸 왜 표시를 하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리콜 장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걸 하셨고 안 하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부분 동의가 됐거나 재고가 돼 있는 분께는 다시 이제 리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환자분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배터리 누락된 상담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게 계산이 되져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한번 액수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요 위쪽에 뭐 진단 금액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올려 볼게요. 좀 1,000만 원 넘는 환자면은 뭐 임플란트 한막 7, 8개 이상 이렇게 막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시죠. 가끔씩 보이시는데. 그리고 상담 금액도 그래서 전체 다 했어요. 1,420을 올리고, 그러니까 옆에 막 숫자가 막 바뀌잖아요. 이게 동의 금액이 지금은 처음에 이제 400만 원일 경우에는 아까가 60 몇 프로였는데 지금 50%대로 떨어졌어요. 당연히 이게 진단 금액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100%다 동의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50.5라고 적혀 있는 이 금액이 바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 총액은 의사가 환자를 봤을 때 내린 진단.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은 100%겠죠. 근데 이 중에서 상담 금액은 그 진단 중에서 내가 얼마나 끄집어내서 환자분과 상담을 하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소심한 사람들은 막 이 상담 금액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 금액과 상담 금액이 거의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동의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 금액이라고 하는 건요, 진단 금액 대비 실제로 환자가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금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상담 금액이 액수가 되게 비율이 작다고 하는 건 좀 소심한 실장님이다. 좀 공격적으로 환자에게 좀 이렇게 권하기를 꺼려한다라는 지표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채우게 되면 여기 상담한 사람은 몇 명인지 쭉 채워지고, 그 중에 이제 동의 명수가 10이라고 돼 있죠. 이 의미는 재고라든지 거절한 사람이 2명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재고 거절 둘 있죠. 그게 85.7.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동의율이 이거예요. 어쨌든 동의를 했으니까 내 상담 동의율은 85.7%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단 금액 대비 동의된 금액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럼 이제 이 표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들어온 통계 중에서 지인 소개, 직원 소개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우리 치과에 새로 오신 이제 환자분 신환들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구환인데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신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 몇 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랑은 상관없는 어떤 치료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을 우리가 구신환이라고 하죠. 여기선 구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비율을 꼼꼼히 보시면 특히 여기 있는 지인 소개의 어떤 비율, 네, 요게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가 꽤 이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의율이 높은 치과는 지인 소개 비율이 높아요. 예, 아무리 상담을 잘하는 실장님이라 하더라도 전혀 관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터넷만 보고 들어가지고 언제 봤다고 그렇게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소개 환자 비율이 높은 치과가 되면 사실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그 역세권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케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의 어떤 색깔이라는 걸 염두하시는 거고 상담 실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타입의 환자에게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직을 하거나 할 때도 내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치과에 가서 당연히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아주머니, 아저씨들,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고 신뢰관계를 쌓는 게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골에 있는 치과를 좀 선호를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면 환자 1인당 평균 진단 금액, 네, 그 다음에 평균 1인당 동의되는 금액,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오고 당연히 아까 여기 있는 이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두 개는 똑같이 나와요. 진단금 대비 동의금이기 때문에 평균을 한 거나 절대 지나갔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비율 중에서 상담 금액 대비 동의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환자에게 권했던 비용 중에 얼마나 환자가 동의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카운트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우리 치과에 이런 내가 상담한 환자분들의 비율 어떤 거 위주가 좀 많이 돼 있는지 그래서 특정 치료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짤 수가 있는 근거 자료가 되고요. 자,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실제 상담 동률에 대해서 분석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치과에 계신 어떤 인사 담당자분이나 오너분에게 내가 정말 실적을 잘 내고 기여도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동료를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그냥 동의율은 이런 거예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됐는데 기왕이면 뭐 제가 쓰고 있는 이 툴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분석표가 필요하신 분은요, 아래쪽 이 영상에 댓글에 메일 주소 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 그 중에 이렇게 메일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뭐 2, 3일에 한 번씩 스캔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남겨주셔야 되냐면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제가 이제 댓글을 정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분은 제가 거기다가 이제 좋아요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아 이분은 제가 보내드렸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또 뭐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글 남겨주시면 제가 필요한 경우 영상으로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